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화일보가 엠블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중요한 현안들과 관련해서 다 물어봤어요. 뭐 제3지대 의석수가 과연 몇 석이 될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정권 심판이냐 운동권 심판이냐, 그리고 이번 투표 기준은 뭐 이 정책이냐 인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변수를 집어넣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요, 이 총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변수들이 모두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여론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사면을 특사를 단행했고요. 저 한동훈 위원장이 또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지금 이 새로운 미래 공동 대표죠. 이낙연 대표가 용산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아주 김을 착착 빼고 있네요. 자,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이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 말이죠. 2025학년도 이시로부터 2,000명을 늘려가지고 2006년도 이후에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뭐 대대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수립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오늘 이제 이 특별 사면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최고 이 민감한 인물 중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그 다음에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이 댓글.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두 분이 형이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예. 자, 요 두 분이 이제 제일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진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우연 전 의원도 사면이 됐어요. 그리고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이분들도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김장경 안광한 전 MBC 사장, 그리고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LIG 회장도 복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여객 화물 운송업, 그 다음에 식품 적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와 같은 행정 제재에 대한 특감 조치와 그리고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합치면 무려 45만 5,398명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전에 발표됐던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서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명에 대한 신용회복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대적인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이번 이제 이 특사의 이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이죠. 윤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이 45만 명.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 요거를 계속 추진해 나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특사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이 전부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7명 사면에 경제인 5명이 전부 사면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러한 그 특별 사면 조치,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의사 인력 확대 문제도 더 이상 이거는 늦출 수가 없다. 예, 그래서요. 제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무려 2천여 명을 2005년도, 2025년도 입시부터, 그러니까 금년 겨울에 보는 시험에서부터 2,000명을 늘려요.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이 딱 동결됐는데 거의 20년, 그러니까 딱 19년 만에 뭐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자, 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나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의대 정원을 늘린다. 자, 그래서 오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지금 이제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문제, 그동안에 이제 정부는 이 관련 부처, 그리고 관련 이 협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인원을 이제 확정한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지금 인원이 최종적으로 2,000명이 늘어났고요. 요 분이 이제 조규홍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딱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이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그래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 그리고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도까지 약 1만 5천 명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이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의료계 협력을 당부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서 조정 전치주의하고 책임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야말로 정말 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뭐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상당한 지지를 보일 것이고, 의료계에서도요, 일각에서 이제 의료계의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의료 인력 부족이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원을 계기로 해서 만성 인력 부족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이 해결책이 나온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이제 문화일보에서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조사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오늘이 2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4일하고 5일 이틀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이제 이 엠브레인 퍼블릭은 이제 이 가상 전화를 통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응답률이 12.6%니까 나름대로 신뢰성이 좀 있지 않나. 예, 그리고 문화일보라고 하는 이 매체의 신뢰도를 볼 때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총선 승리를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겠다가 이제 심판론 일종의, 예, 그래서 이제 35%,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 이건 지원론이죠. 24%고요. 승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32%가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 38%, 그리고 운동권 청산이 30%, 양당을 견제하자는 것이 16%고요. 제3지대에서 15석 이하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1%가 되고요. 교섭단체가 어렵다라는 평가도 상당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나 이재명이 잘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잘한다가 45%인데 비해서 이재명은 잘한다가 36%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이제 9%나 차이가 나고요. 이번 투표 기준은 정책보다는 인물적으로 지금 이 투표 이 행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층 51%도 김건희 여사의 백과 관련해서는 직접 해명 사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긍정평가 34%고요. 못하고 있다가 60%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요, 긍정평가의 거의 26%나 더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검사 독재, 타도 또는 정권 심판 이런 방향하고 다 연결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평가는 60대 이상, 그리고 이제 TK 쪽 보수층에서, 그리고 부정평가는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하고 호남, 그리고 화이트 칼라하고 중도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이제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53%가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한 것은 37%에 걸쳐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은 37%, 반대하는 것이 53%가 되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하에서요, 국회 무시하는 처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40대는 70%나 되고 30대, 50대는 59%, 그리고 20대가 5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대목이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또, 뭐, 오늘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자, 요거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요. 잘한다가 긍정이 45%인데 비해서 부정은 42%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3%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을 한번 보시죠. 이재명이는요, 잘한다가 36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무려 9%나 더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42인데 비해서 이재명이가 53. 그래서 부정평가도 한동훈이가 11%나 지금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고 있고, 이재명이가 부정평가가 그만큼 더 높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 예측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가 36%, 그리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다가 24%가 되고요. 여야가 비슷하게 승리할 것이야 잘 모르겠어. 이게 32%나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비례대표 선거 제도, 이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 병립형을 지지하는 비율이 33%.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수도권, 전라도, 호남, 영남 요 4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안에 대해서는 24%. 그리고 준영동형에 대해서는 19%. 그리고 이 비례대표 선거제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24%나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채택하기로 한 준연동형.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병립형을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준연동형을 유지하자. 이게 무려 딱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생각했던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가 33%.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 뭘 택했습니까? 준연동형. 그러니까 민의에 반하는 오로지 지 방탄에만 족한 방향의 이런 준연동형으로 돌아간 거.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김건희 여사의 이번 그 리스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되겠다는 40%고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면 된다가 31%. 그리고 몰카 공장이기 때문에 해명 사과가 불필요하다. 이거는 무려 19%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김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요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 본인이 직접 설명하라. 이게 이제 조금 높이, 그 대통령 설명보다는 9%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말이죠.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이게 무려 31%나 돼요. 이걸 보면요. 이 바보야, 빵이 문제야. 요 옛날 이 명언하고, 그 인구에 회자되는 이 워딩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 운영이 미숙하다. 이거는 27%.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가 18%. 그 다음에 야권 입법의 독주. 이것이 11%. 북한 도발이 6% 정도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운동권 심판과 관련해서는요, 이번 총선의 성격을 갖다가 운동권 심판으로 본다? 노. 그거는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보느냐? 정권 심판론이 운동권 심판론보다도 18%나 높아요. 그리고 거대 양당 심판론이 16%, 모르겠다가 16%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지대에서는요, 과연 의석수를 어느 정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10석 이내를 전망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자, 이게 31%나 되고, 10석에서 15석이 그 다음에 높아요. 20%. 그리고 16석에서 20석이 12%나 됩니다. 그리고 21석에서 30석이 8%, 30석 이상이 10%나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10석 이내하고 10석에서 15석. 이게 이제 30, 21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0석에서부터, 그러니까 최고 15석까지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절반인 51%를 상회한다. 예.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38%이고 국민의힘이 34%로 조금 앞서고 있고, 개혁신당이 4%, 이낙연 신당이 2%,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1%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기타 정당이 2%예요.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가 무려 17%까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0대의 경우에는 50대까지는 민주당 지지가, 그리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가 훨씬 우세하고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4%.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주 빡빡한 그런 대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것이 긍정평가가 45, 부정평가가 42. 이재명은 그중 긍정이 36, 부정이 53, 17%나 부정이 높아요. 그런데 국민의 지지층에서는요,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 92%인데 비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불과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말이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다. 예. 자, 요걸 보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부정평가가 높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저렇게 저 정도 한 70% 정도밖에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 맞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친명과 비명 간의 이 인사공천 갈등, 이 갈등이, 즉, 민주당 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답변하고, 아니야, 여당 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답변은 각각 29, 26. 그래서 민주당 갈등이 심각하다. 29, 국민의힘 갈등이 심각하다. 26.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영향이 더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똑같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친명 세력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친윤 세력들의 출마가 뭐죠? 지금 양지 출마죠.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요 여론조사 내용은 이제 말씀을 끝내고요.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의 중요 여러 가지 현안, 즉 이재용 어제 이제 1심 무죄를 받았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1심이니까 지켜보겠다. 그래서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이요. 이재용 회장 수사에 착수할 때는 3차장 검사로 수사를 지휘했어요. 2018년도 12월에는.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있고, 그리고 이 회장이 기소된 2020년 9월에 기소됐는데요. 그때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까지는, 그러니까 수사 착수할 때는 지휘검사였지만 기소될 때는 이제 아니었다. 예, 좌천돼 있어서.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양승 때 이 사법농단 요때도 말이죠.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직접 기소한 검사는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그은 것이고요. 그리고 서병수하고 김태호한테는 험지 출마를 요청을 하고 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꼭 이겨야 할 것.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요. 박진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이 강남 올 출마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할 것이다. 누구나 양진을 원하는데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유지. 이게 이제 위성정당,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정당 출원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냐.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영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위성정당 태도를 통해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낙연과 그 다음에 이준석과의 갈등이죠. 자, 이낙연 지금 현재 새로운 미래의 이제 대표가 용산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용산이 용산이니까 이거 대통령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로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 1번지는 용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용산에서는 여든 야든 다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노려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 또는 전현희 이런 사람들의 출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우리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가 이 자리를 뭐 그대로 사수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로 출마 이런 신정치 1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서 딱 깃대를 꽂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론을 키워나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인천 지역구를 지키는 이재명이하고 본인은 과감하게 윤 대통령을 심판을 하는 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래서 본인은 모든 기득권을 던지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안위와 단위 당략보다는 제3지대의 성공만을 생각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거대 양당 체제를 거부하고 제3지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 지금 용산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정치권에서는요, 거대 양당 체제를 거부하고 제3지대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이런 이낙연 대표의 생각인데, 당내 경선을 제외하고 본선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요, 용산에서 출마한다 하더라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용산 출마. 근데 지난번에요, 이 권영세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와는 1000표 차이도 나지 않은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추미애하고 전현희 이 출마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이준석이가 또 뭐라고 비꼬고 있냐면 자기 같으면 개항에 간다 이거예요. 자기 같으면 개항에 간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괜히 뭐 이준석이 그 정치적인 무게감, 근량 이거를 키워줄 이유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